3번 보자. 자, you could think of fluency as the brain's attempt at making a fast and intuitive trust judgment as opposed to more deliberate, analytic assessment. 엄청 긴데 좀만 잘라서 분석해 봅시다. You could think of, 너는 뭐에 대해 생각할 수 있냐면 of fluency니까 이건 유창함이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능숙함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또 뭐가 있을까? 능숙하고 유창하다는 건 결국 익숙하다는 거잖아. 요렇게 세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사실상. 됐죠? 이걸 플루언시로 할 수도 있고 자주 해왔다, 많은 경험이 있다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잘한다, 스킬디드 이런 표현 써도 돼. 그래서 플루언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패러프레이징 할 수도 있어.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이게 주제면 밑에도 막 스킬디드 이런 단어가 막 나오겠지. 맞지? 패러프레이징 많이 될 수도 있다니까. 주제의지 제목 출연해서 이게 좀 중요할 거라서 미리 내가 얘기했어요. 자, 아무튼 내가 익숙하고 중요하고 능숙하고 아무튼 유창한 것들인데 뭐에 있어서? As the brain's attempt, 뇌의 시도에 있어서. 어떤 시도냐면 노력이겠죠. 어떤 노력이냐면 at making a fast, 빠르고 intuitive, 본능적인 이런 뜻이야. 혹은 직관적인 사실 판단에 있어서 as opposed to a more deliberate. 근데 뭐랑 반대되는 거냐면 조금 더 정교하고 deliberate, analytic, 분석적인, assessment니까 평가겠죠. 평가와 반대로 내가 조금 더 빠르고 직관적으로 사실 trust judgment, 사실 판단을 하는 어떤 이 뇌의 시도를 갖다가 우린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우 내 뇌가 참 유창하고 능숙하고 익숙하구나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야. 그쵸? 우리는 되게 빠르면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치? 그리고 생각을 해봐봐. 정교하고 분석을 많이 하면 느려. 근데 바로 직관적으로 듣자마자 판단을 내리면 빨라. 그럼 얘를 되게 잘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그치?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그게 실제로 맞는가 봅시다. Of course, 물론 the fact, 어떤 사실이냐면 that the brain processes, 이 뇌의 어떤 과정들이 familiar, 좀 더 친숙한 것들의 familiar things more fluently, 어떻게 하냐면 우리 뇌는 조금 더 친숙한 것들에 조금 더 fluently, 조금 더 유창하고 능숙하게 한다는 거야. 이것은 isn't a bad thing, 나쁜 건 아니에요. in itself 하면 저절로 스스로 이런 뜻이야. 스스로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냥 예를 들어서 너네도 알고리즘에 뜨나 모르겠다. 그 미국에서 무슨 논란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왜 척키 인형 뭔지 알지? 그 복화술 인형이 칼날 그 부엌에 칼을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서 있다가 카메라로 켰어. 근데 카메라 켰다가 이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무너져. 그리고 나서 그래서 내가 얘가 싫어가지고 얘를 서랍에다가 넣었어. 서랍에 넣고 등 돌렸다가 다시 하니까 복화술 인형이 딱 칼 들고 이렇게 서 있다가 다시 무너지고 뭐 이런 영상이 있어. 그래서 그게 사실 거짓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연출한 건데 되게 사실같이 만들어놨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걔를 금고에 넣어서 버려. 그러고 나서 집에 와가지고 침실 문을 열었는데 복화술 인형이 있어.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저주받는 인형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그 에나벨 같은 맨날 그 하는 걔네 그 맨날 하는 그런 공포 영화 시나리오 있잖아. 그걸 이제 표현한 건데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내가 그걸 왜 얘기했지? 그거 얘기할 때 스스로라는 표현을 써. in itself. 알겠지? 그러니까 지 스스로 움직인다 약간 이런 뜻을 쓸 때 일반적으로 우리 in itself를 써요. 이게 for itself랑 of itself가 약간 의미가 달라. 알겠지? 그래서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자, 아무튼 스스로 이렇게 그것 자체로 됐지? 그것 자체로 나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빠르다는 건 나쁜 게 아닌데 in fact 사실은 이게 진짜 주제겠죠? 이게 진짜 주제야. 그래서 일단 현관 배치 미리 해놓자. 됐지? 주제일 거야. In all likelihood, 이 모든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it's probably a useful and adaptive heuristic.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유용하고 adaptive, 적응적인 heuristic이라는 표현이 썼으니까 이건 해결 방법이야. 여러분들이 휴리스틱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결 방법이라고 나와요. 다만 이게 공식이 아니라 내가 직접 부딪히면서 해결해낸 경험적 해결 방법 이렇게 나와. 알겠지? 그래서 그게 휴리스틱이라고. 이걸 한국어로 할 말이 없어요. 자, 어쨌든 굉장히 적용적이고 유용한
우리 나름대로의 해결 방안이긴 하지만 or a rule of thumb. 이건 뭔지 모르겠어. 넘어갈게. In many situations. 많은 상황에서 나름대로 적응적인 아주 좋은 해결 방법이긴 하지만 it would be absolutely. 그건 아마도 어떨 거냐면 exhausting.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뭐를요? For your brain. 네 뇌한테. If you had to process every bit of information completely anew. 근데 어떻게 할 때 완벽하게 새로운 됐니? 완벽하게 새로운 정보들을 받아들일 때마다 네가 이렇게 빨리 하려고 하면 아마도 네 뇌는 exhausting 지칠 거야. 됐죠? 자, 그래서요. you know, 너는 알고 있대요. 2 곱하기 2가 4라는 걸 알고 있어. When you read it. 네가 그걸 읽었을 때.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this has been repeated. 반복되었기 때문이지. 너에게 many times. 아주 많은 시간 동안. 그러면 you can process it. 너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어요. 좀 더 빠르고 유창하게 이걸 처리할 수 있어. 왜? 해왔으니까. 얘 말은 뭐냐면 반복하면 세모 칠게. 반복하면 빨라진다야. 자, 반복하면 빨라지는 게 뭐냐면요. 그게 어댑티브 휴리스틱이죠. 그러면 어댑티브 휴리스틱은 결국 얘랑 똑같은 거잖아요. 룰 오브 덤브 하면 외워두세요. 경험적 해결이에요. 경험적 법칙이란 뜻이야, 사실은. 얘는 세모예요. 됐죠? 자, the real problem.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is that something can be true or false. 어떤 것은 사실이거나 거짓일 수 있어. For many reasons other than fear. 우리가 능숙한 거랑 별개로 다른 이유들로 사실이거나 진짜일 수 있으니까 너네가 정말로 우리 지금 뭐 얘기하고 있냐면 truth judgment. 사실 판단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 내 뇌가 그거를 빠르게 할 수 있냐 느리게 할 수 있냐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을 얘는 계속하고 있는 거야. 너가 이거랑 비슷한 문제들을 계속 경험적으로 해서 너가 빨라 보일지라도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이거 전체 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답지는 이렇게 썼어. 쌤 답지부터 먼저 적어줄게. 익숙함으로 인한 뇌 판단 오류. 근데 난 이게 좀 이상한 것 같거든. 이 전체 주제를 잘 잡지 못하는 것 같아서 쌤은 이렇게 적을게요. 자주 해서 익숙해지겠지만 사실 판단의 앞에다가 하나만 더 적을게. 빠른 판단과 사실 판단은 관련이 없다. 무슨 얘기냐면 네가 빨리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게 사실일 가능성은 없다는 거야. 혹은 그게 거짓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빠르게 하든 느리게 하든 중요한 거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맞고 안 맞냐인데 우리 일반적으로 자주 본 친구들은 그냥 익숙하니까 얘는 무조건 이럴 거야 라는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믿는다는 거지. 됐지? 지금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잘 정리를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요 계속 해석을 해보면요. If I were to ask you, 그래서 내가 너한테 물어본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How many animals of each kind Moses took? 이거 모세야? 성경에 나오는 사람 맞아요. 모세가 얼마나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데려갔냐는 거야. took with him. 그와 함께 on the ark. 아크는 이제 방주죠. 이거 대문자로 쓰면 방주야. 소문자로 쓰면은 그냥 아무 의미가 없고.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would say 뭐라고 얘기하냐면 to라고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각 종류마다 몇 명 데려갔니? 라고 얘기하면 암순놈을 가져갔다고 얘기하니까 일반적으로 2명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뭐에도 불구하고 the fact that in the biblical story it wasn't Moses on the ark. it was Noah. 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방주를 운전한 적이 없어요. 맞지? 누가 얘기했어? 노아가 한 거야. 노아의 방주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야 모세가
방주에다가 동물들 각 종류마다 몇 명 태웠어? 그럼 대부분 다 뭐라 그래? 2명 이렇게 얘기해. 근데 뭐가 틀렸어 애초에? 모세가 그런 짓 안 했어. 모세는 이 바닥 가는 사람이야. 홍해를 가는 사람이고 노아가 한 건데,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렸는데, 그럼 사실상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했어야 돼? 모세가 몇 명 태웠어? 모세가 아닌데? 혹은 0명이지. 아무도 안 태웠으니까.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어쨌든 방주에 몇 명 태웠니? 이것만 생각들이 익숙하니까 2명이라고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한다. 즉 trust assessment가 안 되어 있다. 이 얘기야. 빠르게 얘기하지만 this doesn't matter. 그래서 이건 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To your brain, 너의 뇌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지? No, it's just avoiding familiar. 뭐 하는 거야? 친숙한 문제를 피하는 게 아니지. 이걸 즐기는 거지. 됐지? 그래서 avoid는 틀린 것 같아요. 이제 아마 뭐 예측하다는 뜻이 쓰여가지고 predicting 정도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답지는. 너가 그냥 뭐 하는 거야? 친숙한 답변들을 예측해서 미리 그걸 전달하는 것 뿐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정리가 된 거라서 마지막 문장이 주제입니다. 너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답을 판단해서 정말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친숙한 답을 얘기하는 것 뿐인 거야. 됐지? 그렇게 정리를 하면 위에 내용이 이제 이해가 되죠. 빠르게 한다고 하는 거랑 진짜 올바른 정답을 얘기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에 대해서 이 두 개가 연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익숙함으로 인한 뇌의 판단의 오류, 이렇게 정리를 한 것 같아요. 3번이. 얘가 조금 어려웠고 4번 바로 그냥 그대로 할게요. 얼마 안 걸려. 자, targeting and segregation 이렇게 쓰니까 봐봐. 타겟팅을 하는 거고, 말 그대로 표적을 잡는 거고, 그리고 segmentation 이렇게 나와 있잖아. segment가 분류니까, 그치? 세분화예요. 밑에 나와 있긴 해요. 어쨌든 주어가 2개죠. 그러니까 동사는 a가 나왔어요. are of prime importance to media strategy. 자, 미디어 전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언가래요.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channel and vehicles. 자, 그래서 뭐가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런 어떤 채널들이라든가 혹은 뭐 vehicle 하면 여기서 원래 탈 것인데, 이거 그냥 미디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체 정도. 그러니까 매체들이라든가 수단 같은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면서 and the consequences. 그래서 이 consequent, 그 이후의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게 명사로 나오면 결과 이렇게 되는 거지. consequences 하면 결과니까. 아무튼 그 이후에 fragmentation, 마찬가지로 파편화예요. 미디어 독자들의 파편화가, 그지? mean that target groups of consumer,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타겟 그룹들이 are both easier and more difficult to reach. 조금 더 쉽거나 혹은 조금 더 어렵게 도달해야 됨을 의미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미디어 시장에서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옛날에 이렇게 봤어. 그냥 40대, 50대 혹은 대학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 그게 아닌 사람들, 혹은 중산층 위 혹은 빈곤층, 서민층, 이렇게 2개로 그냥 나눴단 말이야. 되게 큰 덩어리로 나눴는데 요새는 40대 중에서도 어떤 성향을 가진 누구, 이렇게 나와. 보통 분류가 3가지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경제 채널에서 핵심은 누구냐면, 누굴 잡아야 되냐면, 경제를 막 분석하는 채널에서는 40대, 50대의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파이어족을 꿈꾸거나 공부를 한 대졸자 이상의 혹은 전문직을 가진 사람, 이게 얘네가 원하는 타겟층이야. 그래서 그래야지만, 아직 돈이 많지는 않아. 근데 전문직이야. 근데 언제 은퇴할지 모르잖아. 40, 50대면은. 그러니까 노후 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투자로. 그래야지 내 방송을 보니까. 되게 세분화됐어. 옛날엔 그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냥 방송하면서 그냥 뭐 40, 50대를 타겟한 거, 그 다음에 20, 30대가 집을 살 때 얘기하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했다면 요새는 조금 더 세분화되어져. 그러니까 봐봐. 어떤 방송을 하냐에 따라서 이 타겟층이 아주 확실하면 조금 더 도달하기 쉽겠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 방송을 한다고 치면, 건축은 타겟이 정해진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전달할지가 파편화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도달하기 어려울 거야. 알겠죠? 구분이 많이 되어 있다는 건 누군가한테는 쉬울 수 있지만 누군가한테 어려울 수 있어요. 됐죠? 먹방 누구한테 도달할 거야? 내가 먹방 방송을 해. 20대한테만 도달하길 원해. 30대 이거 다 모르잖아. 20대 중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도달하기 원한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도달하기 어렵지, 먹방 방송. 근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 채널. 완전 그것도 심지어는 7살 밑에 정말로 그림만 나오는 어린이 채널을 운영할 거야. 그러면 아주 명확하지, 쉽지.
그지? 됐죠? 이게 이런 얘기들이야. 다시. They are easy. 그래서 그들은 쉽대 to reach in the sense. 자, 어떤 감각에 도달하기 쉬운데 어떤 감각이냐면 the audience 이런 관객들이 have fragmented 아주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 into narrow interest. 봐봐, 파편화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아주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니까 한마디로 좁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맞다고. 됐죠? 이게 똑같은 단어임을 여러분들이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요. 파편화되어 있고 segmentation 세분화되어 있다는 건 이 세 개 동그라미가 똑같은 거야. 아주 좁은 어떤 흥미를 가진 그룹이라는 거야. That are served by thousands of special interest magazine. 수없이 많은 어떤 이런 그 전문화된 전문화된 어떤 흥미를 가진 어떤 잡지들이라든가 혹은 TV 채널이 있는 그 과정에서 아주 좁은 인트레스트 그룹이라는 거고. If for advisor 그래서 이런 광고주들이 wants to reach 도달하기 원한다면 say 말하자면 trout fisherman 여기서 이제 trout fisherman에서 fisherman은 저거죠 낚시꾼이고 트로트가 그건데 송어야. 물고기 이름이야. 몰라도 되는데요. 맨날 그 걔네들이 그 미국 방송에 보면 너네 플라이 낚시라고 이게 그 아저씨들이 이렇게 반쯤 물에 잠겨가지고 이상한 멜빵 바지 같은 거 입고 이렇게 낚시줄 던진 다음에 낚시줄 막 이렇게 하면서 낚시줄이 막 곡선들 휘는 거 영상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그게 송어 낚는 거야. 그럼 어떻게 낚냐면은 물고기 하도 많아가지고 이렇게 던진 다음에 갈고리로 정말로 낚는 거예요. 원래 낚시의 기본은 미끼를 해서 얘네가 먹이로 이거잖아. 이게 아니고 그냥 요 갈고리로 진짜로 이렇게 잡아 올리는 아주 뭐라고 하지? 아주 극단적인 방식이야. 근데 이게 걔네끼리 그 안경이 있거든. 그 라이트를 정리해주는 안경이 있는데 그걸 하면은 송어 떼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보여. 사기템이야. 그래서 그거 끼고 이렇게 그쪽에 그냥 대충 던지면은 송어가 크니까 붙잡아서 올라와요. 됐죠? 되게 맛있어. 알겠지? 한국 송어는 좀 작아요. 됐어? 그래서 민물이고 그러겠다 보니까 이게 다루는 것이 많이 없는데 미국 송어는 진짜 거짓말로 연어만 해. 진짜 이만해. 알았어? 그래서 이거 플라잉 낚시할 때 아저씨들이 가끔 낚시하고 나서 잡혔잖아. 그럼 이렇게 잘 뽑아야 되잖아. 근데 애들이 무거우니까 가끔 낚싯대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던졌다가 어우 하고 나가는 거야. 같이 물고기와. 됐어? 그래서 막 물고기 그 채가 되게 여러 개거든.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자 이런 송어 낚시꾼한테 내가 정확하게 도달하고 싶다면 스포츠카 enthusiast or TV 드라마 팬 혹은 스포츠카를 엄청 열광하는 사람에 도달하고 싶다던가 열광자 혹은 TV 드라마 팬한테 아무튼 도달하고 싶다면 there are specialist publication 뭐 이런 전문적인 보도 채널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TV쇼가 있다는 거지. That are ideal vehicle. 이것에 아주 이상적으로 뭐 수단 정도로 해석을 하시죠. 수단이 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는 for targeting such narrowly defined audience. 심지어는 어떤 이런 친구들이 다 어떤 친구들이야? 아주 좁게 정의되어진 관객들이죠. 얘도 똑같이 동그라미 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독자들이 세분화되어 있다라는 거는 아주 좁게 정의되어져 있는 관객들이라는 거지. 모든 물고기 낚시꾼이 아니야. 이제는 하필 뭐 송어만 낚는 사람, 연어만 낚는. 왜 도구가 다르니까. 됐지? 그러면 광고주 입장에서 내가 광고해야 될 것들 물건들이 달라질 거니까 이런 거죠. 송어 낚시는 아무 때나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오랫동안 들어가야 돼서 캠핑 장비 같은 거 같이 팔아. 됐니?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에서 우리 지금 한국에서 막 낚시꾼들한테 파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정도 되면은 진짜로 막 일주일 휴가 내고 막 송어 낚시하러 어디로 그냥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럼 봐봐 뭘 팔아야 돼? 차도 SUV 팔아야 되겠지. 맞지? 그리고 그 차가 어때야 돼? 막 험로도 지나가야 되니까 다 바퀴 같은 것도 엄청 큰 뭐 이런 걸로 튜닝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튜닝 업체들이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홍보할 수도 있는 거라고. 얘네 송어 철이 있거든. 그래서 그 시기에만 낚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 시기에 뭔가 얘네들이 낚는 장비에 대한 얘기라든가 혹은 그 근방에 호텔을 엄청 지어가지고 그때 막 홍보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정해져 있단 말이야. 타겟이. 됐죠? 옛날에 그냥 낚시꾼이었는데 자, 뭐 그러나 컨슈머 그룹은요. are also 또한 어떨 거냐면 more difficult. 봐봐. 그럼 얘는 예시를 어떻게 든 거냐면 여기서부터 하나는 되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걸 얘기했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얘기한 거냐면 어렵게 도달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왜 어렵냐면 to reach because 왜냐하면 agency 이런 어떤 그런 그 에이전시에서 have great difficulty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 뭐 하는데
사람들을 분류하는 거에 어렵겠죠, 당연히. 카테고라이징 하는 거 어렵겠지. into target group. 타겟 그룹에 대해서 that are sufficiently large to be workable for general advisor.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광고주 혹은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sufficiently 하면 충분히 큰 이런 뜻이거든. 에게 있어서 충분히 크게 뭔가 타겟 그룹들을 갖다가 카테고라이징 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송어 낚시꾼만 어떻게 특정할 거냐고. 그렇잖아. 낚시를 좋아하면 낚시꾼들인 거지. 그 사람이 송어 낚시를 좋아하는지 내가 알 방법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구분하는 게 되게 힘들겠죠, 당연히. Being able to target trout fisher. 그러니까 이런 송어 낚시꾼들을 타겟하는 것은 being이 주어야. is가 그래서 동사야. is useful. 굉장히 유용하대. If you are selling fishing tackle. 네가 낚시 도구를 판다면 이건 굉장히 유용하겠지, 당연히. 그러나 not for general fast moving consumer goods sales. 자, 근데 뭐는 아닐 거냐면 빠르게 움직이는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뭐냐면 유행하는 이런 뜻이겠지. 유행하는 소비자 제품을 갖다가 판매하는 사람한테는 적절하지 않겠죠, 그죠? 송어 낚시하는 사람들은 유행이랑 상관없이 그냥 그 송어를 낚시하는 게 좋은 사람이야. 걔네들한테 아무리 막 테크 제품 팔고 유행 제품 팔아도 의미가 없다고, 관심도 없을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어려울 거니까. That require varied target group. 이런 어떤 다양한 타겟 그룹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어떤 이 그 세분화는 좀 어려울 거예요. While trout fishermen probably have other consumer interest too. 물론 이 송어 낚시꾼들도 다른 소비자 흥미를 갖다가 가질 수는 있어. 내가 다른 거 사고 싶어 할 수도 있지. 아니 뭐 얼리 어답터일 수도 있고 다른 거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미디어 비클 이런 어떤 매체의 어떤 도구들은 that cater for one hobby 까지만 해서 자 이런 매체의 도구들은 이렇게 주어 동사 체크해 두시고 are of unlimited use. limited죠. 5번이 틀렸어요. 제한적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 야, 좁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제한적이겠지. 제한적으로 뭘 할 거예요? 광고를 받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질 거니까. 이게 되게 어렵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여기서 또 묶어가지고 이렇게 꾸며주면 they cater for one hobby. 한 가지 흥미만 혹은 한 가지 합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미디어 비클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limited. 제한된 활용도를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다 읽고 나니까 뭐만 보이냐면 좁다, 세분화됐다, 프래그멘테이션 됐다, 카테고라이즈 됐다. 근데 그게 결국 한마디로 뭐였어? 제한적인 거. 됐지? 그래서 이 제한적이라는 게 어떤 분야에선 되게 쉽지만 도달하기에 어떤 분야에선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겠죠.